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주 글을 올리는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장력이 깔끔합니다. 또 날카로운 지적이 많은데 오늘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을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입니다. 2000년 봄 압도적 표차로 정권을 잡고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양보한 것을 구실로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광우병 괴담으로 좌파들은 광화문에서 촛불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MB 정권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아침 이슬 운운하면서 허위와 거짓에 굴복하는 바람에 집권 기간 내내 흔들렸습니다. 뒤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권도 100% 국민통합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로 좌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광화문에서 좌파들의 주도로 촛불을 든 세력들에 의해 탄핵되고 감옥 갔습니다. 오늘 MB도 기소된다고 합니다. 10년 전 경선 때 앙금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집권 기간 내내 반목하다가 공동의 정적에게 똑같이 당한 것입니다. 적은 밖에 있는데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다가 똑같이 당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내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천도 이제 마무리 국면입니다. 이번에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기회를 가지면 됩니다. 멀리 보고 갑시다. 깨어있는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상당히 아픈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2008년으로 돌아가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 전내의 대통령 선거에서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시에 한나라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에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MBC가 불을 붙인 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광우병 난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겁을 먹었다. 기가 끊겼다. 이런 지적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때 2007년 경선에서 진 박근혜 세력과 이명박 세력 사이에 한나라당 안에서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좌파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가 분열되면은 외부의 적과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로 행정기관을 옮기는 걸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수도 기능이 분할된다. 이러니까 교육과학도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당시 박근혜 의원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잘못한 것이죠. 또 이 쇠고기 수입 반대 광우병 난동이 일어났을 때도 박근혜 당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 별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응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광우병 난동 배후에는 이념 세력이 있다고 하니까 박근혜 의원은 자기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세력과 박근혜 세력, 이 갈등이 결국은 2016년에서 17년에 걸친 탄핵 사태와도 연관되는 것이죠. 탄핵 사태에 말을 앞장섰던 사람들, 좌파와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 내에 있었던 친이 계열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친이, 친박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서로 싸우던 게 감정적으로 폭발하면서 이른바 우파 세력이 좌파와 손잡고 우파 대통령을 탄핵하고 결국 좌파 정권이 들어서도록 하는 카페트를 깐 셈입니다. 이것이 내분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홍준표
대표의 지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이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할 말이 많죠. 왜 박근혜 억울하게 탄핵되고 억울하게 재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까지 시키면서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원한을 심어주고 이것이 보수 통합의 장애가 된다. 장애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자 선거든 이것은 덧셈 정치를 해야 이깁니다. 덧셈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표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니까 이 세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든지 손을 잡고 이렇게 불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좌파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1997년에 김대중 후보는 도저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구도 속에서 누구와 손을 잡았느냐. 이념적으로 가장 반대편에 있던 김종필 세력과 손을 잡고 30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는데 당시에 모든 조건이 유리하였던 이회창 후보는 이념적으로 비슷한 김종필 세력을 잡지 못하고 같은 당내에 있던 이인재 세력도 잡지 못하고 해가지고 보수가 3분되었습니다. 이회창, 이인재, 김종필. 이런 사이에 김대중 씨는 김종필 세력과 손을 잡고 30만 표 차이로 당선된 거죠. 2002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회창 당시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 연대하지 못하고 정몽준 후보는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어서 50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가 오히려 대동단결하는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보수 정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귀국할 때 제1성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이 보수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대명제는 잊어버리고 분열로서 정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동단결의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에 귀국할 때 국내에 정치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첫째 한민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친일파도 기용을 했어요. 공산당과 싸우는 마당에 지금 친일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또 친일파들은 국가 운영의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다 해서 친일파도 기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조봉암 씨를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 농지 개혁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향한 공산당원도 전향한 친일파도 그리고 한민당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주적은 공산주의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대동단결입니다. 뭉치면 산다는 말은 바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공산당에 반대하면 그게 친일파든 전 공산주의자든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정신을 이어갔더라면은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처럼 항상 보수 정당이 그 정치의 중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본에는 지금 자민당이 계속 수십 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몇 년 빼고는 1955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자민당이 집권을 하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 정치 질서를 보여주는 나라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1955년에 보수 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자민당을 만들었어요. 그때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사회당은
분열해가지고 지금 존재도 없습니다. 독일은 기독교 민주당이 줄곧 집권을 하면서 항상 자민당, 제3당인 자민당과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기독교 민주당과 자민당이 독일 통일을 주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부 단합이 안 되면 절대로 통일 주도 능력이 없습니다. 신라가 왜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느냐? 신라는 내부 단합이 됐습니다. 바로 가야 계통인 김무신과 신라의 진골 계통인 김춘추가 결혼을 통해서 손을 잡은 것이 바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확정을 하고 그 아들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다가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북핵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금 내부 분열하고 있는 거, 이거 잘못하면 고구려의 운명을 밟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북한이 신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당 역사에서 보면은 3당 합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90년입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세력과 김종필 세력과 손을 잡고 해가지고 3당 합당을 해서 민자당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자유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3당 합당입니다. 1990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수 대연합의 구도였어요. 이 3자 합당, 3당 합당, 3당 합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이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3당 합당 보수 대연합을 하니까 아주 큰 차이로 200만 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이겼습니다. 3당 합당의 덕분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 보수 정치의 대동단결이 성공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3당 합당 덕분에 정권을 잡은 김영삼 대통령의 태도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분열주의적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정권을 잡아놓고 좌파적 역사관을 받아들여가지고 전 정권을 부정하고 더구나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하고 그렇게 해서 이 대구 경북 세력이 입안하도록 만들고 또 김종필 세력을 서운하게 만들어가지고 따로 살림 차려가지고 자민련을 만들고 했습니다. 분열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를 분열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김대중 대통령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왜 우파가 보수가 자유진영이 지금 이렇게 축소되었느냐? 그것은 분열로 그렇게 된 겁니다. 분열로. 이것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수만 뭉쳐서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25%밖에 안 됩니다. 25%가 아무리 똘똘 뭉쳐도 정권 잡을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중도와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수끼리도 연대하지 못하면서 중도가 어떻게 손을 잡느냐 하는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으니까 아군끼리 총질을 하다가 공통의 정적으로부터 같이 당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다. 이런 지적을 했으면은 홍준표 대표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대동단결을 해야 됩니다. 반좌파 대동단결을 해야 될 책임이 오늘 쓴 페이스북으로부터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판만 하고 자기는 행동 안 하면은 그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대동단결 할 거냐? 이념적으로 크게 선을 그는 수밖에 없죠. 김정은 편이 아니면 다 대한민국 편이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수 중도가 없습니다. 김정은 아니면 김정은을 싫어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크게 긋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
윤리를 하나 정해야 됩니다. 저는 보수 우파 행동 윤리가 첫째 대동단결, 두 번째 백의종군, 과거에 뭘 했든지 지금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분진합격입니다. 각자 개성을 살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되 힘을 합쳐야 될 때는 합친다. 그게 분진합격입니다.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합격. 홍준표 대표가 오늘 날카로운 비판을 했는데 보수는 분열로 망했다는 이 비판에 따른 대책을 내놓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